여러분,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공지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는 과제가 4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시험 제외하고 지금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내지는 단답형으로 이미 제출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출 과제는 서술형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두 번째 과제를 이번 주에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이 주간에 제가 공지를 할 건데, 서술형 과제 2차 과제. 자, 2차 과제는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올려주는 그 문서를 출력해서 거기에다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트나 A4 용지, 기타 용지에다가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은 후에 그 종이를 여러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 파일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진 파일에 반드시 PDF 한 장으로, PDF 하나의 파일, 그러니까 여러 장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과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든 시험이든 시간 엄수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시간의 제출은 받지 않으며 점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환된 이 파일을 올렸을 때 업로드한 후에 내 파일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다른 과제의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과제를 이 과목인 줄 알고 다시 좀 잘못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만들어 놨던 과제를 올리기도 해서, 그러니까 파일명에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업로드 한 후에 내가 제대로 올렸는지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서버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올린 그 PDF 파일이 읽을 수 없는 파일로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에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올린 후에도 제대로 올라갔는지 다시 한번 다운로드해서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1차 과제와는 다르게 2차 과제는 직접 서술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수업 시간 했던 theorem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항에 대한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과정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과정 점수 때문에 답이 틀리더라도 과정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을 꼼꼼하게 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공지를 하고 제가 마감 시간 정해 놓으면 그 시간까지 과제란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도 과제 형식으로 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과제 대체로 해서 과제 형식으로 낼 텐데, 중간고사 역시 마찬가지 2차 과제처럼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보고 잘 서술해서 내시면 되는데, 중간고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올려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가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출력을 먼저 하세요. 출력을 해서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문항별로 서술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깨끗한 용지, 노트 이런 곳에다가 문항 번호를 제대로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찍은 다음에 그 사진 파일을 PDF로 변환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후에 올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중간고사든 2차 과제든 여러분들이 시간 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출을 못하게 돼서 메일로 보내는 친구들 있는데요. 메일 저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에 반영도 안 될 거니까 반드시 과제란에다가
제때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임박했을 때 제출하게 되면 그 과제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올려주셔야 돼요. 중간고사는 우리가 10월 22일 금요일날 실시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22일날 금요일인데 12시, 낮 12시에 제가 문제를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올려주면 그때부터 그날 밤 12시까지 제출이니까 적어도 11시까지, 오후 11시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밤 12시가 돼서 만약에 접속자가 몰렸다 이러면 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 열심히 풀었는데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밤 12시 마감할 때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과제 중간고사 이번 달에 시행하는 그 평가들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내주시면 되고요. 1차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항하고 2차 과제에서 어려워하거나 중요한 문항을 위주로 해서 중간고사 주간 또는 그 전주에 문제풀이를 한번 할 거예요. 자, 2.2절의 집합의 연산. 남은 부분 있었죠? 그 부분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4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제 9번을 예를 들면, 자, 예제 9번 한번 봅시다. 예제 8번도 마찬가지고요. 예제 9번에서도 그렇고 증명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집합을 증명하는 것, 무엇을 증명하냐면 포함 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 그래서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등식이 성립함을, 집합의 관계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양쪽 포함 관계로 증명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예제 8번의 예였고, 예제 9번은 우리가 논리적 동치, 즉 같은 말을 의미하는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등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변에서 우변이 됨을 보인다. 또는 뭐 우변에서 좌변이 됨을 순서대로 이렇게 등식의 관계로 해서 논리적 동치를 이용해서 구하는, 증명하는 문제였고요. 예제 8번과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증명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예제 10번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죠. 자, 예제 10번을 보면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자, 좌변에 보시면 비합집합 C와 그것의 결과를 A와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고 우변은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제 10번의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설명했던 분배 법칙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분배라고 하면 우리가 실수에서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 또는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을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하듯이 계산하는 거죠. 집합을 분배하듯이. 그래서 처음에 A 교집합 B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A 교집합 C가 여기에 있고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를 이렇게 합집합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했죠. 즉 예제 10번은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지 증명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호를 증명하는 방법은 논리적 동치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증명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집합에서는 이렇게 논리적 동치, 예제 9번과 같이 증명하는 방법과 예제 8번과 같이 어떻게 한다? 포함 관계를 이용한다. 포함 관계는 이렇게, 즉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 이렇게 놨을 때 좌변을 A, 우변을 B라고 한다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것 하나를 보이고 또 반대로 B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것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은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도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자, 이 포함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B가 더 크다. 그래서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and 또 무엇을 보인다? 이 포함 관계를 보인다. 즉 A가 더 큰 상태.
A의 범위가 더 크고 그 안에 B를 품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다? A와 B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게 되면 결국에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쪽 방향의 포함 관계를 보임으로써 증식을 성립함을 보인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두 번 증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첫 번째는 자, 무엇을 보인다?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좌변에 있는 집합하고 우변에 있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라는 집합하고 포함 관계 첫 번째. 자, 이렇게 먼저 보여볼게요. 자, 그러면 증명 방법은 뭐였냐면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보이기 위해서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그 원소가 좌변에 있다면 우변에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면 임의의 원소를 택했기 때문에 임의라는 뜻은 뭐였죠? 모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죠. 즉 임의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면 모든 원소, 즉 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이라고 하는 임의라는 뜻의 어떤 원소를 하나 꺼내서 그 원소에 대한 성립함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해볼까요?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x라는 집합이 y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는 걸 보이는 게 지금 1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뭘 보이면 되냐면 자, 이 x라고 하는 라지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임의의 원소예요. x 안에 어떤 원소를 하나 꺼내더라도 x라는 큰 집합 안에 x라는 원소가 있으면 y에도 있더라. 자, 이거를 보이면 결국엔 이것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x라는 집합은 y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모든이라는 의미 때문에. 모든 x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자, x라는 집합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y라는 집합이 겉에 x라는 집합 포함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인다? x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하나를 꺼내서 이 x가 어디에도 포함된다? y에도 포함된다 라는 걸 보이면 당연히 x가 y보다 안쪽에 있는 집합, 즉 작은 범위에 있는 집합이다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죠. 그런데 이 x가 하나의 x가 아니라 어떤 x를 내가 가져오더라도 이 x의 존재함을 알고 그리고 라지 y에도 존재함을 알게 된다면 이 관계를 보이는 셈이다 라는 논리예요. 자, 증명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있는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 자, 시작은 어떤 x를 꺼내와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의 원소예요. 어떤 좌변에 있는 이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 하나를 꺼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자, 하나씩 이제 나아가 보죠. 이것의 의미는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예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이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B 합집합 C라는 집합도 사실은 하나의 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과 B 합집합 C라는 집합 두 개의 교집합 안에 X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X는 자, 이걸 풀어서 써보면 X는 A에 존재하고 그리고 X는 B 합집합 C에도 있는 원소인 거예요. 맞나요? 자, 이것의 의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그렇죠? 이 AND 교집합 의미 때문인 거죠. 교집합이 의미가 AND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A의 원소이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x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합집합은 어떤 의미였죠? 합집합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합집합 정의는 이 정의가 뭐였죠? 이 원소에도 존재하고 무엇이? 원소가 B에도 존재하고 또는 C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합집합의 정의는 뭐였냐면 또는으로 정의되는 집합이었어요. 그쵸? 우리 앞에서 합집합 정의가 있어요. 그거 다시 보시면 합집합의 정의는 또는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B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 또는 X가 C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논리 기호로 생각하면 논리 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and라고 하는 의미는 논리 기호로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논리 곱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 동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 쭉 정리했어요. 논리 곱은 무엇과 같다? and와 같고, 집합 기호로는 교집합과 같다. 의미가 다 이렇게 통하는 용어들인 거죠. 그리고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과 같다? 합집합과 같다. 그리고 논리 기호로는 논리 합과 같다. 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and라고 하는 의미는 논리 곱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썼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논리 곱 연산이 있고 논리 합 연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1장에서 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논리 곱 연산과 논리 합 연산도 분배 법칙이 성립했었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식도 분배 법칙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고자 하지만 지금 의미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배웠던 논리 합과 논리 곱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세 번째 줄에서 이제 네 번째 줄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분배를 함으로써 x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쓰면 되죠. x가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를 뭘로 연결한다? 중간에 있는 이 논리 합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하면 이것과 이것의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a에도 있고, 그리고 x가 c에도 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연산과 이 연산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의 원소 X에 대해서 논리 곱으로 정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논리 곱은 집합에서 무엇의 정의였냐면 교집합의 정의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 논리 곱은 교집합의 정의이기 때문에 X가 A and B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우리 2.2절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합집합 데피니션 보이죠? 합집합의 데피니션. 자, A 합 B는 뭐다? 어떤 X들의 모임인데 무엇이냐면 X가 A에도 있거나 또는 X가 B에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명할 때도 이거 쓰는 거죠. A 교집합 B의 의미가 뭐다? 무엇을 모아놓은 것이다? X가 A에도 있고 그리고 X가 B에도 있는 거다. 자, 요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A and B에 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정의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5월 이 두 번째 식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역시 논리 곱이기 때문에
X가 A and C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교집합 정의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어떤 원소가 있어서 이 집합에도 있고 그리고 이 집합에도 있는데 논리 연산이 이렇게 5월 연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의 정의였죠? 합집합 정의죠. 자, 다시 올라가서 합집합 정의 보면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은 이렇게 5월 연산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5월 연산으로 연결하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어디에 있다? 첫 번째 이 집합과 두 번째 이 집합 A and B와 A and C의 무엇? 이 기호가 바로 유니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증명할 때 뭐 쓴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막 썼나요? 그게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계속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시작점이 뭐였냐면 어떤 X가 A하고 B 합집합 C의 교집합에 있다라고 시작했을 때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모든 X에 대해서 이 X는 어디에 있다?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의 합집합에 있다. 그죠? 이거를 지금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첫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줄까지 왔는데 이것을 보였다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어떤 원소가 이 집합에 있는데 결국 보니까 이 X가 이 Y라는 집합에 있더라. 이것과 같은 말은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X 안에 있는, 즉 라지 X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즉 그 얘기는 전체 라지 X가 되는 거죠. 만약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 X라는 원소가 있고 또 Y라는 원소가 있고 G라는 원소가 있다. 근데 이것 중에 대표를 그냥 X라고 썼다고 한다면 이 X, Y, G를 모두 얘기하는 건 이렇게 쓴다는 거였죠. 이 뜻은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G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집합 자신이 되는 거죠. X라는 집합 안에는 모든 원소를 다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X가 Y에 포함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인 것을 보면 자, 이 집합이 맞죠? 이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줄까지 왔고 따라서 뭐다? 이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이 부분 집합에 대한 설명은 증명이 된 거죠. 즉 한쪽 방향만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반대쪽도 한번 해봅시다. 2번이라고 할게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이제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그리고 반대 방향 포함 관계 이것을 보일 거고 증명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부분이 더 작은 부분 집합인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그 원소가 이 집합에도 속한다라는 걸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원소 X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존재한다면 여기에도 있다라는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증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임의의 원소는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의 유니온 안에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점이 여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자, 어떻게 보냐면 지금 막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어서 어지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자, 일단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죠. A 교집합 B도 그냥 집합. 그리고 A 교집합 C도 그냥 집합이에요. 그럼 집합과 집합인데
합집합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럼 합집합만 일단 보고, 자, 이것만 여러분이 중간에 유니온만 염두에 두고 합집합의 정의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X는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라고 하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니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된다? 정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리 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정의대로 지금 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각각의 교집합의 정의로 볼 거예요. 하나는 A 교집합 B, 하나는 A 교집합 C인데 교집합의 정의는 뭘로 표현됐냐면 정의가 논리 곱으로 표현됐죠. 자, A 교집합 B에 있다는 뜻은 A에도 있고 X는 B에도 있다. 그리고로 연결됐었고 그 그리고를 우리가 논리 곱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풀어서 쓰면 X가 A에 있고 그리고 X가 B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텀을 정리했고 그리고 5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 교집합이기 때문에 역시 교집합 정의대로 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X가 A에도 있고 그리고 X가 C에도 있는 거예요. 정의대로 쓴 거죠. 갑자기 막 어디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닌 거죠. 그냥 정의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자, 그럼 이걸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X가 A에 있고가 지금 공통으로 보이니까 우리 논리 연산도 분배 법칙을 역으로 생각해 주면 지금 풀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쓸 거예요. 자,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집합의 개념과 논리 기호는 사실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정의대로 봤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내려온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1장에서 다뤘던 논리 연산자들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걸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뭔가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 돌고 도는 느낌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집합 간의 포함 관계인 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논리 연산자들의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X가 A에 포함된다,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뽑아내고, 그죠? 공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and 그리고 5월이에요. 이거 분배 법칙 써서 논리 연산자의 분배 법칙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nd로 연결하고 나머지 x가 b에 있고 또는 x가 c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식이나 지금 쓴 이 식이나 위에 있는 식이나 똑같은 건데 뭘 쓴 거죠, 여기에서? 논리 연산자의 분배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챕터 1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죠. 증명할 때. 자, 그리고 그 다음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이 부분만 보세요. 이게 무엇의 정의인가요? 정의를 또 떠올려 보면 아, 합집합 정의네. 그러면 합집합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5월이니까 X가 B, 5월 C. 즉 비합집합 C의 원소란 뜻이구나. 그걸 풀어서 쓴 것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and X가 A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고 누가? X가. 그리고 비합집합 C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집합의 원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and 연산자로 묶었어요. 그러면 교집합의 정의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어떤 집합에도 있고 어떤 집합에도 있는데 and 연산자, 논리곱이다. 그러면 이것은 교집합의 정의네요. 그래서 X는 A라는 집합과
비합집합 C라는 또 다른 집합과의 교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서 쓴 순서대로 다시 따라가 보면 어떤 x든지 이 집합에 있으면 그 x는 여기에 원소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설명한 셈이기 때문에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이 집합에 몽땅 존재한다. 즉, 이 집합은 이 집합의 구분 집합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증명이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 중에 원소를 하나 꺼내서 그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원소는 어떤 원소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따라서 우리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증명하고 결론이 뭐가 되죠? 결론을 반드시 맺어야 돼요. 자, 따라서 그러므로 1번과 2번에 의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다. 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죠. 자, 1번하고 2번 이렇게 설명해 놓고 끝.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따라서 증식이 성립합니다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쓰니 연습하면 되고, 그다음에 예제 11번 한번 보죠. 자, A, B, C가 집합이라 할 때 다음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오타가 있어요. 자, 물론 문제를 변형해서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이 보면 오타가 보일 거예요. 어디가 오타냐면 여기가 교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등식이 성립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강의 안에도 아마 오타가 보일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수정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또 증명 문제네요. 자, 증명인데 지금 등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제 10번에서 푼 것처럼 포함 관계 설명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앞에서 논리적 동치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었죠. 그렇게 풀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증명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증명해라라고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증명하는 게 맞고,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증명해라라고 하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증명하는 건데 단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등식으로 풀어봅시다. 일단 좌변부터 시작할게요.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과 같다는 걸 보여볼게요. 그럼 좌변이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논리적 동치로 쭉 내려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용을 해서 내려가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 여집합 정의할 때 얘기했었어요. 이거 여집합 정의할 때,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가 되는가? 각각의 여집합이 되면서 교집합은 뭐가 된다? 합집합이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뭐가 됐냐면 각각의 여집합인데 합집합이 뭐가 된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로 내려올 때 어떻게 보냐면 A라는 집합이 일단 하나 있고 비교집합 C라는 집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교집합 C도 어쨌든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집합과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인 거구나. 이렇게 일단 덩어리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A 여집합과 비교집합 C라는 집합의 여집합의 요 유니온을 어떻게 바꾼다?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죠. 요 성질을 이용했을 때. 자,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가 보면 A 여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게요. 비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 성질 다시 한번 이용해 봅시다. B 여집합, C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뭘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뭐만 하면은 지금 우변이 만들어질까요?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순서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교집합인데 교집합은 A 교집합 B를 하든 B 교집합 A를 하든 똑같잖아요. 그죠? 공통인 거 찾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and A의 여집합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도 여전히 지금 우변하고 다르죠, 순서가.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C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이거 하고 둘의 순서가 그냥 바뀐 것 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 순서를 또 바꿔주면 C 여집합, B의 여집합, 그것의 합집합, 그리고 나머지 and A의 여집합. 괜찮나요? 합집합도 사실 순서 바꿔도 무관하죠.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N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 이 식에서 이 식 넘어간 것은 교환 법칙 쓴 거고. 이 식에서 이 식 넘어갈 때도 교환 법칙 쓴 거고. 자, 그래서 가장 베스트 답변은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서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 서술하고 그 다음에 넘어갔던 이유가 교환법칙 쓴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교환법칙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갈 때 교환법칙 써서 이 다음 줄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근거를 제시해주는 연습을 하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음을, 즉 논리적 동치임을 보인 거죠. 등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